심리학에서는 사람이 불안할수록 통제하려는 마음이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불안은 가만히 두면 견디기 어려운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그 붙잡음의 대상이 사람일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기 쉽습니다. 내가 불안하면 상대를 더 붙잡게 되고 상대의 선택을 대신해주고 싶어지고, 그래서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삶에 깊이 개입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걱정돼서 너를 아끼니까 너를 위해서라는 말로 상대의 선택보다 내 판단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이 말들은 대부분 선의에서 출발합니다. 누군가를 해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켜주고 싶어서, 덜 아프게 해주고 싶어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더 문제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아이를 사랑해서, 연인을 사랑해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모든 결정을 대신해 주려는 마음, 그 마음 안에는 분명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속에는 내 불안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혹시 이 선택이 틀리면 어쩌지? 혹시 상처받으면 어쩌지?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그 모든 혹시들이 쌓여 상대의 삶을 내가 대신 관리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사랑이 아니라 통제가 되어버리는 순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통제는 상대를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행동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질 기회를 내가 대신 가져가는 일, 넘어질 수 있는 권리, 실수할 수 있는 시간, 후회하면서 배우는 과정까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미리 차단해버리는 일, 우리는 그걸 보호라고 부르지만 상대의 입장에서는 숨막힘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이런 일은 더 자주 일어납니다.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는 개입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부모는 아이보다 더 오래 살았고 더 많은 경험을 했고 그래서 더 잘 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아이의 선택 앞에서 기다리기보다 앞서나 결국 대신 정해주게 됩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나와 멀어질까봐 그 사람의 선택에 계속 의견을 얹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행동은 정말 상대를 위한 걸까? 아니면 내가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하고 있는 걸까? 사랑은 상대를 움직여서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상대의 선택 앞에서 내 불안을 견디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사람은 생각보다 스스로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때로는 후회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자기만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유로 그 모든 과정을 대신 살아주려 할 때 상대는 점점 자기 삶의 주인 자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도움과 통제의 차이는 아주 미묘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 손을 원하고 있는지입니다. 아직 손을 내밀어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끌어당기고 있는 건 아닐지, 아직 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답을 정해버리고 있는 건 아닐지, 원하지 않는 도움은 배려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관계 속에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성숙한 사랑이란 상대를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서 주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길을 가로막지 않는 것,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 그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관심과 다릅니다. 지켜본다는 건 외면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기다린다는 건 방치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곁에 있고 흔들지 않아도 믿어주는 것,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성숙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랑은 상대를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 불안을 견디는 능력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는 이 일이 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경계를 세우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사랑해서 아이보다 더 잘한다고 믿으며 대신 결정해 주려 합니다. 그 선택이 아이에게 더 안전해 보이고 덜 아파 보이고 실패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대부분 진심입니다. 아이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고 돌아가지 않아도 될 길을 미리 피해가게 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커질수록 부모는 점점 아이의 삶 앞에 먼저 서게 됩니다. 아이보다 앞서 걱정하고, 아이보다 먼저 결론을 내리고, 아이보다 빨리 움직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선택은 조금씩 뒤로 밀려나고,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기도 합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의 삶에 의견을 얹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언이었고, 그 다음에는 설득이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기대와 요구가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는 공통된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불안입니다. 혹시 이 선택이 틀리면 어쩌지? 혹시 멀어지면 어쩌지? 혹시 내가 없어지면 어쩌지? 그 불안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쓰고 관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건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내 불안이 만들어낸 통제일까? 강대환 시인의 시 가족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평생을 어루만질 나의 가족들 그리울 땐 한달음에 달려가 끌어안을 가족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 가족이라는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가족은 문제가 생기지 않게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힘들 때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을 수 있고, 설명하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 곳, 실패해도 넘어져도 조금 엉망이 되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 가족은 완벽해서 사랑받는 관계가 아니라 불완전해도 받아들여지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버텨왔던 이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도 대부분은 이 관계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그대로 안고 돌아와도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던 곳.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많이 개입하게 됩니다. 혹시 멀어질까봐, 혹시 혼자가 될까봐, 혹시 우리가 필요 없어질까봐 사랑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관계를 붙잡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란 서로를 붙잡고 있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가 자기 삶을 살아가다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신뢰 위에서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필요한 건 모든 걸 대신해주는 보호가 아니라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넘어져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내가 선택해도 그 결과를 안고 돌아오면 우리는 여전히 너의 편일 거야. 그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관계. 그것이 가족이라는 관계의 가장 깊은 힘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통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다림에서, 신뢰에서, 그리고 상대의 삶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태도에서 비로소 생겨납니다. 너를 위해서야. 내가 걱정돼서 그래. 이게 더 나은 선택이야.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 쉽게 건넵니다. 이 말들은 대부분 악의가 없습니다. 상대를 해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덜 아프게 해주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안전한 길로 데려가고 싶어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들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반복될수록 상대는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조금씩 잃어갑니다. 처음에는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잘 모르겠어라고 말하게 됩니다. 넘어질 수 있는 권리, 실수할 수 있는 시간, 후회 속에서 배우는 경험까지 사랑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 모든 걸 미리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상대가 겪어야 할 시행착오를 우리가 먼저 걷어내고, 상대가 부딪혀야 할 벽을 우리가 대신 치워줍니다. 그 순간 관계는 편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갈등도 줄어들고 불안도 잠시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상대는 자기 삶의 주도권을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상대의 삶을 관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사랑과 통제의 경계는 아주 희미해집니다. 전봉건 시인의 시 사랑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삼킨 어둠이어도 환한 새벽 햇살이 퍼질 때까지 지키는 일이다. 지켜보는 일이다. 이 문장을 읽으며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붙잡는 일로 오해합니다. 곁에 두어야 안심이 되고, 계속 관여해야 책임을 다한 것 같고, 내가 더 움직여야 사랑이 유지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사랑을 정반대로 말합니다. 사랑은 붙잡는 일이 아니라 지켜보는 일이라고. 사랑은 상대를 내 쪽으로 끌어오는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삶을 살아가도록 기다려주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내 불안을 덜기 위해 상대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힘이 있다고 믿어주는 일. 이 믿음은 말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붙잡는 건 즉각적인 안정을 줍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건 불안을 그대로 견뎌야 합니다. 상대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 실패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내 선택이 아니라 상대의 선택으로 상황이 흘러갈 수 있다는 불확실성, 이 모든 걸 그대로 두는 일이 지켜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순간에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때의 도움은 사랑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 손을 원하고 있는지입니다. 상대는 아직 손을 잡아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끌어당기고 있는 건 아닐지, 상대는 자기 힘으로 조금 더 버텨보고 싶은데 우리가 먼저 포기시키고 있는 건 아닐지. 도움은 상대를 위하는 행동이지만 원하지 않는 도움은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 부담은 말로 설명되지 않은 채 관계 속에 쌓입니다. 고마워야 할 것 같지만 숨이 막히고, 의지해야 할 것 같지만 점점 작아지는 느낌. 그럴 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받으면서도 외로워지는 순간입니다. 성숙한 사랑이란 상대를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삶을 살아가도록 한 발 물러서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삶을 앞서 결정하지 않는 것,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 그 믿음은 상대를 방치하는 무관심이 아니라 상대를 하나의 온전한 존재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지켜본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개입하지 않아야 할 순간을 참아내는 일입니다. 기다린다는 건 무책임이 아니라 상대의 선택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용기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곁에 있고 흔들지 않아도 믿어주는 것,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성숙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랑은 상대를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 불안을 견디는 능력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성숙한 사랑이란 내가 불안해서 참지 못하는 마음보다 상대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이 문장을 곱씹다 보면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 깊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관여하고, 더 많이 책임져야 좋은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성숙한 사랑은 가까워지는 능력보다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능력에 더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 이 믿음은 상대를 낙관적으로 보는 태도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쉽게 생각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오히려 일어날 수 있는 실패와 상처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그래도 그 사람의 힘을 존중하는 선택입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알기에 더 조심스럽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더 불안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일, 그것이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도, 연인 관계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태도는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관계에서는 이 태도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가족은 가장 오래 알고 지낸 관계이고 가장 많은 기억을 공유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의 삶에 자연스럽게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의 선택 앞에서 기다리기보다 앞서 나서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도 자기 삶이 있고 자기 속도가 있고 자기만의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 과정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의 선택을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관계는 조금씩 숨을 잃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약하게 만드는 보호가 아니라 상대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리 유지일지도 모릅니다. 이 거리란 차갑게 멀어지는 거리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기 위해 남겨두는 공간에 가깝습니다. 서로의 삶이 겹치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 서로 다른 선택을 해도 사랑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상대를 붙잡지 않아도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곁에 있고 흔들지 않아도 믿어주는 것, 이 태도는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나의 불안을 마주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선택입니다. 상대가 내 기대와 다른 선택을 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 그 선택을 존중한다는 건 내 마음을 억누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랑은 감정이 없는 사랑이 아니라 감정을 안고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랑에 가깝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내 불안을 견디는 힘에서 자라납니다. 내가 불안해도 그 불안을 이유로 상대의 삶을 흔들지 않는 것, 내가 걱정돼도 그 걱정을 핑계로 상대의 선택을 빼앗지 않는 것, 그 선택들이 쌓일 때 관계는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성숙한 사랑은 관계를 완벽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서로를 온전한 존재로 남겨두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내 불안의 해결책으로 삼지 않고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로 존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렵고 그래서 가장 깊은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평생 배우게 될 사랑도 바로 이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